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죠.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거래일 시장의 흐름 좋았습니다. 근데 미국장도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흐름 괜찮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정책 테마주라든지 개별 테마주 위주로 이제 시장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 섹터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이끌었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섹터가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전거래일 대비 1.12%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전거래일 대비 1.3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기간이 오랜만에 7거래일 만에 2,438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사실 기간 같은 경우는 지난달 배당락 이후에 6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이어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드디어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냐면 반도체 섹터 위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은행 그리고 금융주 위주로도 매수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도 기간이 어떤 섹터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전략팀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줌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모아데이터 같은 디지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그 개별적인 정책 테마주 외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을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 반도체 섹터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액 공제가 이슈가 있겠고 그리고 실적 쇼크 선반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반도체 섹터가 만약에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는 단기적인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지도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지금까지는 악재로 인식이 되었는데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잘 나왔지만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둔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12일 날에 미국 12월 CPI가 생각보다 잘 나와준다면 2월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좀 심도 있게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고 좀 이벤트적으로는 CPI 발표까지도 맞습니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켓 포인트로 넘어가서 상승했던 섹터들도 만나볼까요? 네, 지난주 특징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인공지능 섹터가 급등을 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같은 경우 기업 가치가 36.8조 원을 전망한다는 소식에 솔트룩스랑 마인즈랩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등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교육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교육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IB 김영리라든지 유엔젤 메가MD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치매 관련 쪽에서도 알츠하이머 레카네맙 임상 3상 성공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CES 2023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 싱스를 공개하면서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인 코맥스와 삼진, 코콤, 엔텔스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상승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이슈를 통해서 유망 종목들을 선별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반도체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에 반등에 성공했고 그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상승도 함께 이끌었다는 점에서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최근 반도체 섹터의 반등 이유가 정부의 세액 지원 관련 이슈가 있고요. 정부의 세액 지원 관련 이슈는 2월 달 임시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서면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이 어느 정도 진정을 하면서 그리고 재고 소진도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어닝 쇼크가 실적에 주가에 반영되었다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아직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공식 입장이 나오더라도 특별한 회사 입장에서 뭐 정해진 건 없다라는 오피셜적인 멘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그런 멘트가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관련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 구간에서 이런 유의미한 이슈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감산에 동참을 할 경우 시장의 반등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설 경우 SK하이닉스가 최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낙폭이 컸는데 SK하이닉스의 반등도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섹터의 저점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 종목들이 무너졌을 때를 저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에 나왔다. 이거는 어느 정도 SK하이닉스의 실적과 무관하게 반도체 섹터의 반등 시기가 조금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에서 이제 추운 겨울이 조금이나마 끝났으면 네. 하는 바람으로 네. 그 안에서 한 종목을 저희는 픽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유망 종목을 골라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장비주보다는 소재 그리고 소모성 부품 관련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장비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요 이제 벤더들이 설비 투자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 장비주들이 급등을 하지만 소재주나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재주와 소모성 부품 관련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워닝 머티리얼즈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공정은 최근에 낸드 고단화랑 그리고 반도체 미세화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워닝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1월 7일 날에 삼성전자가 8세대 V낸드 양산을 발표하면서 워닝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한 차례 튀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몇 단을 양산한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36단 이상 낸드를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238단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임박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낸드는 고단화 그리고 반도체는 미세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워닝 머티리얼즈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평택 3공장에서 D램,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워닝 머티리얼즈가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3분기 매출액이 1,538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94% 급증했고요. 영업이익도 258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81% 급증을 했는데 이게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3분기까지는 워닝 머티리얼즈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이후에는 업황 둔화로 인해서 다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물론 상승을 하겠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소폭 꺾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 감산 이슈로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워닝 머티리얼즈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꼭 챙겨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PER 같은 경우도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예상 PER도 올해 예상 PER이 한 5배 수준인데요. 지금 역사적 밴드 저점 수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역사적 밴드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어떤 시그널만 잘 받쳐준다면 워닝 머티리얼즈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1선을 돌파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간다면 워닝 머티리얼즈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는 한 33,000원까지
보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주가 흐름을 보고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 넘게 오른 만큼 오늘장에서 워닝 머티리얼즈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 돈이 보이는 이슈도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자율주행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CES 2023에서 카이스트가 자율주행 가지고 나온 자율주행 차가 본선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아쉽게도 본선에서 탈락을 했지만 최근 CES 2023 관련해서 로봇추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싱스 같은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CES 2023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까지 좋지 못하면서 자율주행차도 시장에서 다소 소외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에 CES 2023을 계기로 관련 종목들이 반등에 나선다면 자율주행차도 이제는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여러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도 올해 가장 주목되는 이벤트 중 하나가 CES였는데요. CES 안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유망 종목도 한 종목 픽해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는 2003년 설립된 비디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주요 고객사는 NXP와 모빌아이, 텔레칩스, 그리고 메타, 구글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칩에서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비디오 IP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칩스앤미디어가 개발한 비디오 IP를 고객사에 납품하면 그 순간 라이센스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고객사가 칩스앤미디어의 비디오 IP와 그리고 자체 보유한 반도체 기술로 반도체 칩을 제작 판매를 할 경우에는 로열티 매출도 함께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관련 종목들 이제 그 수익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AR, VR 관련해서도 칩스앤미디어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 같은 경우,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버스를 출시할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버스와 그리고 셔틀버스를 이제 선보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자율주행은 시대 흐름에 상응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보다 약 7배 수준, 약 2,000개의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칩스앤미디어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압박을 본격적으로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 자체 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칩스앤미디어의 비디오 IP 채택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칩스앤미디어는 중국향 비디오 IP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도 한번 보시면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5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9% 하락했지만 사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뚜렷하게 잘 나오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시총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을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분기 누적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로열티 매출이 58.7%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를 제가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도 제가 칩스앤미디어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난 12월 달부터 기관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사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은 지금 매수하셔도 기관들이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중을 늘리기는 사실 부담은 되고요. 지금부터 한 1차 정도 1차 매수하셨다가 한 27,000원 그리고 27,500원 수준에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율주행 토픽 안에서는 칩슨 미디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긴 했지만 미국장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오늘 장부터 상승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 1월 12일 날에 미국 CPI, 12월 CPI가 발표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CPI가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할 경우에는 2월달 FOMC 발표 전까지에는 단기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 섹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최근까지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상승 테마가 없이 개별적인 정책 테마라든지 개별적인 이슈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와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자금이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선방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있을 CPI가 그 가름을 해줄 맞습니다. 것 같고요.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도 하시죠? 네, 오늘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MBN 골드 홈페이지와 그리고 너튜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평소에는 제가 3시 반에 진행을 하지만 오늘은 오후 5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오시면 제가 이번 1월달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와 종목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얘기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가장 빠른 시간이 아닌 오후 5시로 네. 변경됐다는 점도 함께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 시간이었고요. MBN 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